허재호 씨 사건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 속에서도 검찰과 교도소는 여전히 허 씨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법 대주하게 대해줬다가 수십억 혈세만 썼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가 올 여름 마무리됩니다. 전당을 채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반드시 가을에 야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허재호 씨의 황제 노역을 중단시킨 검찰. 미납 벌금 집행뿐만 아니라 허 씨의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 씨가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의 여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조세 피난처로 의심되는 이 제3국을 통해서 자금 세탁과 탈세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루 5억짜리 황제 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씨는 어젯밤 10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씨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1, 2년 내에 벌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씨의 국내외 은닉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이걸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 KNC 건설 등 허 씨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한편 뉴질랜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씨의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과는 별도로 허 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의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권의 취득 목적과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진 아일랜드처럼 조세 피난처의 여권일 경우 탈세와 재산 빼돌리기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허 씨의 황제 노역을 중단시키고 석방하면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하는 등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허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 허 씨가 뉴질랜드로 도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들은 나도 벌금 낼 상황이 되면 하루 노역 비싸게 쳐달라고 법원에 요구해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 받아주면 허재호 씨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며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건데 이러한 사법 불신, 다 법원과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허재호 회장의 노역을 대신해줍니다.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꼬집는 퍼포먼스입니다. 재판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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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당사자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합니다. 그런 판결을 했던 판사가 광주지방법원에 법원장을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국민 누가 봐도 용납해야 되지 않다. 비난 여론에 떠밀리듯 검찰이 황제 노역을 중단시켰지만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도소를 둘러싼 허재호 회장 특혜 시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허재호 씨 측과 입국 시점을 조율해 허재호 회장을 입국시킨 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유치장으로 빼돌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교도소 측 역시 허재호 씨가 노역장을 나서면서까지 가족의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황제 출소 논란에 불렀습니다. 분명히 보호자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를 와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특혜에는 37년간 광주 전남 지역 판사로 재직한 아버지의 현직 판사 사위, 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 출신 매제까지 둔 허재호 회장의 화려한 법조계 인맥과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던 허 씨의 여동생 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허재호 회장을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할 수나 있는 건지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허재호 씨 소유로 알려진 건설사 KNC 주식이 오늘 대거 다른 이에게 옮겨진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 고용부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쯤 허재호 씨가 소유하고 있던 뉴질랜드 KNC 건설사 주식 46%가 뉴질랜드 교민으로 알려진 정모 씨에게 양도됐습니다.
또 KNC 건설 임원으로 등록돼 있던 허 회장의 친척과 다른 임원 이모 씨도 오늘자로 임원직을 사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과 검찰만 허재호 씨를 봐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수십억 혈세를 들여서 허 씨가 지은 광주시 내 아파트들 방음시설을 해준 데다가 관할구청의 건축 허가 과정도 수상합니다. 집중 취재, 먼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대 부근의 이수란도로 송암요금소 전후로는 2개의 방음 터널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2, 3년 전에 총 79억 원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도로 옆에 진월과 풍암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순환도로 관리자인 광주시가 패소해 설치됐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소음 피해 책임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주 측에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주그룹 부도로 재산이 압류돼 구상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시는 전체 금액의 15%가량인 11억 6천여만 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마저도 구상권 승소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구상권 집행이나 추가 구상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영역도 어떻게 받겠습니까?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면 받아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아파트 건축 허가도 대주 측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당시 순환도로 공사가 대주 아파트 공사보다 1년 이상 빨리 시작돼 향후 소음 피해가 충분히 우려됐는데도 관할구청은 특별한 소음 대책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잘못된 행정 집행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실수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에 이어 행정기관까지 대주그룹 측을 관대하게 대해줬다가 낭패만 보고 수십억 원의 혈세만 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실 이 황제노역 같은 이슈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황제노역 판결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과 더 많이 좀 소통하고 여론이 들끓을 땐 민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엔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 후보들은 논평 한 줄 내지 않았고 이례적인 침묵은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주그룹이 탈세를 한 시기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이용섭 의원은 2005년 3월까지 탈세를 잡아내야 할 국세청의 장이었고 이후로는 청와대 혁신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병환 이사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허재호 씨가 내지 않은 세금 124억 원을 받아내야 할 광주시의 행정수장입니다. 지난 2007년 허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땐 당시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가 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법당국의 허 씨의 선처를 호소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들이 오히려 거기에 동조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원제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씨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유독 침묵하는 지역 정치권은 왜일까라는 의문을 넘어서 혹시 원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을 부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국세 체납 해결책이 확보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개인주식 양도소득세 134억 원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압류해놓은 경기도 광주 오포 땅에 대한 경매가 다음 달 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땅의 현 시세가 300억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체납 국세는 모두 해결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올 여름에 공사가 모두 끝납니다. 거대한 전당을 채울 컨텐츠도 구체화되고 있고 일부 공연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1,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시아 예술극장은 공연에 따라서 무대와 객석 공간을 16가지로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공연장입니다. 천정까지 높이가 19m에 이르는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은
전당 안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광주 읍성 흔적들은 그 자리에 옛 모습대로 복원됩니다. 문화전당 전체 공정률은 84.2%. 건물 공사와 조경 등 주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인테리어와 도장 공사만 끝나면 올 여름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이제 전부 건축 설비 관련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운전을 해가지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문화계에서 지적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보완돼 전시보다는 창작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횟수를 줄이는 대신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아시아 작가들의 협업으로 창작된 몇몇 작품들은 벌써 유럽 공연 무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만든 작품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이미 그 5개 이후에 이미 4개 다른 곳에서 이미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동시대 예술 창조와 문화 교류라는 전당 본래의 존재 이유와 대중의 향유 가능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일반 국민들은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으로 인식하는 점들이 오히려 기본 취지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어서 문화 전당의 특징들이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전당 운영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전당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점도 성공적인 개관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야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프로야구 시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지난해 부진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필승을 다졌습니다. 3년째 호랑이 군단을 지휘하게 된 선동열 감독은 말보다 실력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땀의 대가는 절대 올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생긴 이 챔피언스 필드 구장에서 팬 여러분들한테 가을 야구를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필드 개장 5년을 맞아 4강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 감독은 철저히 실력 위주로 구성된 주전 선수들과 기동력 있는 야구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도 올해는 각오가 더 다부집니다. 지난해 부진을 털고 새 야구장에서 가을 야구를 치르자는 의지가 넘쳐납니다.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기량을 더욱 올려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또 선수들도 그런 각오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꼭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축 선발 투수인 김진우 선수의 회복이 생각보다 늦어지며 한 달간은 출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말 지난해 우승팀 삼성을 상대로 원정 개막전을 펼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곳에서 열리는 첫 홈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새 야구장 개장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오는 31일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오는 31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금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 전 위원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에서 광주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광주 지역의 출마 예정자와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자고 당부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이라며 출마를 결심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 등 10명이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해 예방적 차원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 6곳, 11만 8천여 마리의 오리가 매몰 처분됐고 부화장 한 곳에서 38만 개의 종란이 폐기됐습니다. 또 이들 농장 가운데 2곳을 대상으로 한 AI 검사 결과에 따라
인근의 또 다른 닭 오리 농장 3곳에 대한 추가 매몰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해남 송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닭 오리가 20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